전반적으로 수면 부족 상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을 계속 만들다가 주말에 기절, 다음날 어떻게 돼요? 머리가 멍하거든요. 나중에는 수면 부족이 심해지면 암 발생에 대한 데이터는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누우면 나는 잘 자. 그런 분들 중에서 수면 부족 환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깼을 때 컨디션이 너무 좋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내 몸 내 거니까 잘 알아. 몰라요, 잘. 그래서 잠을 더 잘 자야 될 것 같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철희입니다. 이게 수면을 4시간만 주무시는 분들 보면 자꾸 아픕니다. 본인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잘 못 잡는 거죠. 4시간만 자서 나는 괜찮은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게 수면 부족이면 심해지거든요. 실제로도 암 발생에 대한 데이터는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30% 더 생긴다, 아니면 어떤 데이터는 60% 더 생긴다, 아니면은 감기나 뭐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목 자주 아파요, 어디가 자꾸 불편해요. 심지어 우리 코 막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도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피곤하면 코가 붓거든요. 저희가 코가 왜 부어요? 그러면 피곤해도 붓고요. 코를 풀어도 불어요. 그러면 정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수면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염증 반응도 줄어들고, 염증 반응을 줄이면 암 발생이라든지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4시간만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2시간만 더 주무셔 보세요. 일주일만. 그러면 본인이 몸으로 느끼는 실제로 뭔가 체감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진료를 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성인이나 노인 아니면 소아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수면 부족 상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길고 다음에 야간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대부분 다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옛날부터 저희는 수면 부족 상태를 끌고 가는 걸 미덕으로 봤어요. 옛날에 되게 유명한 정약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학자 같은 분들도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아니면 뭐 서울대학교 간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적게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는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약간 미덕처럼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게 몸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다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7시간 넘어야 됩니다. 저는 7시간 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깨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5시에 깨. 그러면 10시나 9시 반에 자야 돼요. 근데 내가 6시에 깨.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서 일주일만 생활해보면 뭔가 바뀔 거다. 근데 7시간 반을 안 자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집중력도 떨어지고 졸리기도 하고, 심지어 피곤한 상태를 끌고 가다 보면 우리가 졸리면 막 짜증나잖아요. 뭔가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수면 시간에 대한 목표치는 7시간 반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고 그 정도로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암 발생도 늘린다, 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늘어난다. 실제로도 이제 저희가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나는 보니까 졸음운전을 해. 그런 분들은 본인의 수면 시간을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 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그랬기 때문에 나는 원래 피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출퇴근 시간이 좀 길 때 점심 먹고 항상 잤거든요. 근데 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후에 근무할 때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낮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낮잠에 자꾸 집중을 했죠. 제가 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첫 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5살 이후에 낮잠을 자는 건 비정상이다 라고 딱 정확히 명문화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봤더니 어릴 때는 낮잠을 자기 시작하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5세 이후에는 낮잠이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수면이 부족한 거였죠. 그래서 수면 시간을 1시간 정도 늘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점심 먹고 나서도 졸리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본인은 잘 몰라요. 계속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그러고 보니까 중간에 낮잠을 자꾸 자고 피곤한 게 심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는 분들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수면 쪽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보다 보통 이제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한테 많이 보이는데 집에 할 게 없으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나는 11시간 누워 있어요. 9시간 누워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오래 누워있으면 잘 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중간에 효율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잘 깨기도 하고, 다음에 자도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말에 작정하고 많이 자보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머리가 멍하거든요. 그 상태가 되게 오래 갑니다.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해를 맞는 거죠. 해를 맞아야 이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아침에 깨는 시간에 대한 패턴들. 그리고 여기서 7시간 정도 전에 누워서 자고 빠져나오고 낮에 해보고 적당히 활동하고 운동하고, 그래야지 야간에 또 멜라토닌 같은 게 나오면서 수면으로 끌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따라잡기 수면이라고 하죠. 수면 부족을 계속 만들다가 주말에 기절,
그리고 쭉 자다가 깨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몸을 피곤한 상태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건강에 좋을 리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야간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12시 전에 못 자요. 아침엔 5시에 깨야 돼요. 출근하면 수면 부족.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몸을 혹사시키면서 끌고 가다가 주말에 기절. 근데 이거는 몸에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따라잡기 수면을 안 하는 평일날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으면 그거라도 택해야 되죠. 만약에 따라잡기 수면을 한다면 적어도 집은 굉장히 어두워야 됩니다. 약간 아침에도 해를 맞지 않게 깜깜한 상태로 조금 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그래서 좋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으면 불필요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수면 형태 보면은 수면 관련된 검색을 저도 놀란 게 뭐 이름을 붙여요. 무슨 수면법. 뭐 그렇게 해서 2시간 자고 깨 있고 2시간 자고 깨 있고 그런 수면법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수면 부족 상태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잠을 보통 시작을 하는 게 수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 잠이 시작이 되잖아요. 욕구를 한번 깎아 먹었는데 실제로 회복을 많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수면 사이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수면 사이클이 한 4번, 5번 돌아가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한 사이클 1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시간 반 자고 깨 있다가 다시 또 1시간 반 자고 깨 있고 이걸 반복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수면에 대한 욕구가 뚝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 수면 때 수면 욕구가 많지 않죠. 그러면 얕게 자거나 잘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이제 쪼개서 자면 수면 부족 상태에서 엄청 피곤한 상태를 끌고 가면 잘 자겠죠. 근데 이렇게 자는 거는 결국 전체적으로는 수면 시간 자체가 줄기 때문에 몸이 회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면증에 대한 치료는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는 약물 치료, 약을 먹어서 재웁니다. 또 한 가지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CBTI라고 하는데 보통은 약을 먹어서 좋은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뭔가 설명을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수면을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쪽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을 먹고 자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 수면무호흡 같은 질환이 없으면. 수면무호흡이 있는 분들한테 약을 쓰게 되면 실제로는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못 자요. 잘 자는데도 본인은 안 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약을 일단 끊고 수면 검사를 해봐야 될 거고 보통 인지를 바꾼다고 하는 건 결국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에는 수면에 대한 무관심하게 하는 거 뭔가 침대에서는 잠자고 뭐 그런 활동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자기 전에 누워있지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치료가 대표적이긴 하고요. 양이 쉽이잖아요. 영어 슬립이고 약간 저희 소변 마려울 때 쉬하라고 하는 거 비슷해서 양 세는 거는 당연히 도움은 안 되고요. 아마 그냥 재밌게 그냥 하려고 한 거고 우리는 우리 몸을 저도 그렇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저희가 수면 검사를 많이 하다 보면 밤새 코를 골았어요. 밤새. 근데 와서 소리 질러요. 내가 밤새 못 잤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줘? 제가 코 곤 걸 보여줘요. 나 안 잤는데? 나 눈 뜨고 있었어. 안 잤어. 자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TV 보다가 옆 사람이 코를 골았어요. 막 깨우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안 잤어. 근데 드라마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자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막 일주일을 못 잤어요, 내가.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런 분들 검사해보면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무관심해지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난 내 몸을 내 거니까 잘 알아. 몰라요, 잘. 집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편하게 입을 벌리고 힘주시면 안 돼요. 편하게 입을 벌리거나 아니면 혀를 길게 내민 상태에서. 근데 힘주지 않았을 때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벌렸는데 목젖이 안 보여. 그러면 일단은 불리합니다. 고위험군이죠. 젊은 여성분들은 안 보여도 무호흡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남성분들은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내가 봤더니 목젖이 안 보여 라고 하면 이거 수면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 보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왜 목젖이 안 보이냐? 혀가 두껍거든요. 이것도 나는 몰라요.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목젖 위치도 낮고 그러다 보면 잠이 들면 얘가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옆으로 자는 게 편한 사람이야. 맞을까요? 안 맞아요. 원래 사람은 똑바로 자는 게 편해요. 옆으로 자면 뭐 어때요? 불편하죠. 어깨가 몸무게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50견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깨가 몸무게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안 좋겠죠, 어깨. 옆으로 자는 게 편한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규정하면 물론 허리가 아파서 그러시는 분들 제외하고요. 똑바로 못 자기 때문에 옆으로 자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고 보니까 나 옆으로 자고 있어. 엎드려서 자. 아니면 심지어 심한 분들은 앉아서도 자거든요. 그런 수면 자세를 취하는 분들은 입을 벌려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몰랐는데 혀가 되게 큰가 보네 내가. 그러면 옆으로 수면 자세를 취하면 수면을 좀 깨트리는 불편하니까 똑바로 자겠죠. 또 누우면 숨을 못 쉬고
또 옆으로 자고. 뒤척임이 심한 분들도 대부분은 수면무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덜 골기는 하죠. 왜냐하면 혀가 눌리는 걸 이렇게 걷어내면 숨 쉬는 길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옆으로 계속은 못 자요. 그러다 보면 똑바로 자면 숨을 또 못 쉬고 또 옆으로 자야 되고 계속 뒤척이면 깨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왜 옆으로 자나? 똑바로 못 자서 옆으로 잘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패턴화가 돼야 돼요. 수면은 패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면 시계를 맞추기 위해서 낮에 활동하는 거죠. 낮 시간 동안에 해를 보고 적당히 운동하고 다음에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우리가 멜라토닌 직구해서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멜라토닌은 원래 정상적으로 해를 받으면 나오는 물질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좀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해를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해를 받고 밤에 잠자기 전에 어둡게 우리가 블루라이트 보면 핸드폰 같은 게 누리끼리해지잖아요. 밝으면 잠이 당연히 시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어둡게 해놓고 침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시계 보지 말고 알람으로만 빠져나오는 핸드폰이 멀리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누워서 핸드폰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잠자기 전에 핸드폰 같은 거 좀 적게 보시고 쇼츠 같은 거. 근데 내가 만약에 잘 자. 그러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핸드폰 보다가 잘 자고 나 잘 깨고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뭔가를 가다듬을 필요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고 멜라토닌은 실제로는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직구에서 사는 멜라토닌은 되게 작용 시간이 짧습니다. 한국에는 안 팔아요. 근데 병원에서 한국에 처방받죠. 걔는 작용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는 사실 서방형 제제 멜라토닌이 좀 더 효과가 있는 거고 만약에 먹어서 편하다. 그럼 먹어도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죠. 해를 받으면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원래 이걸로 하는 게 더 나은 거고 멜라토닌을 먹게 되면 또 하는 효과는 뭐냐면 수면 시간이 당겨집니다. 우리가 해는 수면 시간을 밀고요. 멜라토닌은 당기거든요. 먹다 보면 자꾸 좀 더 빨리 자야 되는. 그래서 멜라토닌을 먹는 거는 괜찮지만 뭐 필요하다면 평생 먹을 필요는 없겠죠.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맹인, 빛을 감지 못하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은 빛을 못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 직사광선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낮에 등 다 켜놓잖아요. 실제로 실내 등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뭔가 수면 사이클이 이상해. 뭔가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데 잠을 잘 못 자. 그럼 멜라토닌을 한번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햇빛을 못 보다 보면 수면 주기가 24시간이 아니거든요. 안 맞아요. 실제로 수면 주기하고 생체 수면 주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그런 분들은 멜라토닌을 먹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정상적인 수면의 변화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누구나 눈 감으면 아침이잖아요. 근데 내가 언젠가부터 나이 드는데 자꾸 중간에 깨요. 한 번 깨더니 두 번 깨고 다음날 피곤했어. 그랬더니 잠을 더 잘 자야 될 것 같아. 이게 반복되다 보면 더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한두 번 깨거나 화장실에 가기 시작하는 건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거다. 라고 일단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난 한 번에 자야 돼. 그런 분들은 일부러 수면 부족을 만들어요. 누우면 나는 잘 자. 그런 분들 중에서 수면 부족 환자들 되게 많거든요. 5시간만 자면서 난 머리 대면 자. 근데 항상 조금 자는 거죠. 그래서 안 깨고 잘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깼을 때 컨디션이 너무 좋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단계 수면 구조에서 빠져나왔느냐에 따라서 개운하기도 하고 개운하지 않기도 해요.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새벽 2시야. 깼는데 너무 말똥말똥해요. 내가 몸 회복을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얕은 수면에서 빠져나와서 말똥말똥한 거지 그게 회복이 다 된 게 아니라서 보통은 한 번에 쭉 자려고 하지 않는 게 좋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아침에 깼을 때 내 몸 상태를 체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꾸 수면에 무관심해지는 게 낫습니다. 중간에 깨도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제 자꾸 넘겨주는 게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면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풀어놓으면 애들이 새벽 3시에 자요. 그 점심에 깹니다. 그러니까 수면 주기가 밀리는 거죠, 뒤로. 그래서 약간 올빼미처럼 게임방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최대한 늦게 잤다가 점심에 깨는 이런 패턴이었다가 나이가 들수록 얘네가 점점 당겨져요. 당겨져서 어떤 분들은 새벽 5시에 눈이 딱 떠지죠. 저도 알람 안 맞춰도 7시 반이면 눈이 딱 떠져요. 그래서 수면 시기가 좀 당겨지는 거죠. 근데 요 수면 시계에 미치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나이가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좀 빨라진다. 그래서 빨리 깨는 게 좋은 분들은 당연히 빨리 자는 게 편해요. 나는 원래 12시에 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9시 되면 졸려. 9시에 자는 게 더 맞다는 거죠. 9시에 자서 7시간 뒤에 알람 맞춰놓고 빠져나오는 이 패턴이 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침의 활동을 좀 더 늘리는 패턴으로 하는 게 좋고 나는 근데 당겨지는 게 싫어 라고 하는 분들은 해를 좀 늦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에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해를 맞아갖고 점점 빨라져서 보면 막 새벽 4시에 깨요. 8시에 자고. 나는 빨라지는 게 근데 싫어.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해를 맞는 걸로 생체 시계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시계가 바뀌잖아요. 바뀌는 데 일주일 걸려요. 근데 그 시기에 가장 강력한 인자를 주는 게 해입니다. 외국 나갔을 때 만약에 내가 해를 안 보고 살았어. 그럼 시계가 안 바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를 몇 시에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주를 인식하고요. 밤에 수면 시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나는 빨리 자는 게 싫으면 해를 약간 늦게 받아야 돼요. 집에 암막 커튼 같은 거 좀 잘 해놓고 활동을 늦게 시작하면 아마 좀 더 늦게 주무실 수 있게 될 거고 상관없으면 그냥 그런 거는 필요하지는 않겠죠. 보통은 이제 수면 패턴은 요즘에 수면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많이들 알려졌는데 수면이 시작되면 비렘 수면이라고 1, 2, 3단계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렘 수면으로 빠집니다. 꿈꾸는 수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한 4번 내지 5번을 반복을 해요. 근데 요게 나이 들수록 이제 깊은 수면은 좀 줄고 렘 수면도 줄고 그러면서 좀 얕아지는 패턴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거기서 일단 수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병원에 딱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나이대 여성분들이 있어요. 49세, 50, 51, 2. 딱 거기서 되게 많이 오시는데 그 이유가 그 나이 때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쭉 떨어지죠. 떨어지면 그게 여러 가지 없던 증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육의 탄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수면 무호흡증이 생깁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보통 이제 따로 자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을 때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수면 무호흡이 생기면서 얘가 불면증을 끌고 들어옵니다. 못 자니까 혀가 숨쉬기 위해서 뒤척이거든요. 그러면 깨요. 근데 나는 중간에 깼는데 다시 잠을 들어갔는데 또 숨을 못 쉬는 거죠. 본인은 몰라요. 실제로 그 나이 때 생기는 불면증의 80% 정도는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치료하면 불면증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변화도 있지만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 나이 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알 수 있느냐? 잘 몰라요. 코를 고세요라고 하면 못 맞춰요, 잘. 나는 혼자 자니까 내가 듣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심한 분들은 듣거든요. 근데 보통은 몰라서 갑자기 생긴 그 나이 때 불면증은 수면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을 많이 꿔요. 꿈을 안 꿀까요, 사람이? 꿈은 다 꿔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고의 그 정도의 차이지 실제로 우리가 수면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꿈을 꿉니다. 내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중에는 3분의 1은 정상적인 거, 3분의 1은 허황적인 거. 안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 같은 3분의 1은 기괴한 걸 이렇게 꾸거든요. 굉장히 약간 이상한 거죠. 근데 이거를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꿈도 약간 컨텐츠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수면이 깨지면서 기억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찾아와요. 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불편해요 라고 하면 수면 검사를 해봅니다. 실제로 이게 내가 꿈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렘수면 때 꿈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그때 문제는 근육이 제일 많이 처지는 구간이 렘수면이에요. 그때 깨면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렘수면 때 뭔가 이벤트가 있나? 대표적으로 그게 수면 무호흡이죠. 그래서 꿈을 많이 꿔서 불편하면 검사해봤더니 무호흡이 있어. 그럼 걔를 치료하면 그거는 좋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검사해봤더니 정상이야. 근데 난 너무 불편해. 그러면 우리가 항우울제 계통의 약들이 렘수면을 줄이거든요. 그걸 먹어서 줄일 수 있는데 대부분 여쭤보면 그 정도로 불편하지는 않다. 그러면 꿈을 기억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가 되고 아까 전에 깨는 거에 대해서 안 끼고 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젊은 사람의 수면과 나이 든 사람의 수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깨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깨서 뭔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줘 라고 하면 그때는 수면 검사 대상이 될 거고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분들은 병원에 안 오시기 때문에 검사에서 무호흡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깨는 분들을 검사해보면 수면 무호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래서 병원에 갈 정도로 불편한데? 라고 하면 와서 수면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침에 깼을 때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 모든 얘기는 수면 부족 상태가 없는 상태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이건 일단 없애야 돼요. 수면 부족은 7시간 이상 충분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느낌으로 중간에 깨도 괜찮아. 깼을 때 시계 보지 말고 깼는데 3시야. 나 내일 엄청 바쁜데 빨리 자야 돼. 안 되죠 그러면 더 못 자요. 그래서 수면이 건강해지려면 굉장히 무관심해져야 돼요. 이게 자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지 누워있는 건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침대하고 나는 사이가 좋은 거예요 원래. 언젠가부터 침대에 누우면 괴로워해요. 그게 누워있는 게 어려운가요?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누우면 좋잖아요. 그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나는 누워서 4시간, 5시간 정도는 침대에 누워있는 거는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잠이 들어있는 거죠. 뭔가 수면을 시작하려고 안 하는 것과 뭔가 좀 침대하고의 내 사이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불편해 그래도. 그럼 나가서 물 한 잔 먹고 와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죠. 누워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집중할 건 몸에 힘 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실제로 우리가 몸이 엄청 피곤한 날 집에 오셔갖고 20분 정도 딱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20분 뒤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수면은 잠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몸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지만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상태로 수면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자꾸 이제 무관심해지고 하라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책에는 이제 일기 쓰라고 돼 있는데 저도 안 쓰니까, 근데 그게 불편할 정도로 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우면 온갖 생각에 잠이 안 들어. 사실은 개를 수면으로 끌고 들어오는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집에서 낮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안 눕게 되면 처음에 누우면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좋아요. 정말 침대하고 내 몸이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들기 전에 누워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누우면 사실은 그 느낌을 강조해야 돼요. 난 걱정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만약에 본인의 의지대로 안 되면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일기 같은 거 써서 정리해 보든지, 나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난 진짜 심해, 그럼 약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기분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영어로는 디프레션이거든요. 몸이 깔아앉는 거죠. 수면 검사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많이 보여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슬픈데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슬픈 게 아니죠.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우울증, 뭔가 울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디프레션이 뭐냐? 그냥 깔아앉는 거죠. 나 일하기 싫고, 오늘 밥하기 싫고, 뭐 가치 없어 보이고. 실제로 저희 의사들도 좁은 진료실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다 보니까 뭐 하는 거지 이게? 뭔가 자꾸 좀 일하기도 싫고 다 하기 싫어. 그게 딱 디프레션. 그래서 실제로도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게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뭔가 좀 깔아앉아. 그러면 가까운 정신과에 가서 한번 상담 받아봐서, 꼭 약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전문의의 평가를 받아서 약을 쓰기 시작하면 무드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자면 당연히 수면은 안 좋아요. 얘도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 입장에서 보면 장도 좀 잠이 들면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자꾸 얘는 못 자게 하고 일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좋겠죠, 당연히 얘도. 그러니까 수면에도 안 좋습니다. 수면 취할 때 정상수면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계속 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 이게 저는 이비인후과다 보니까 역류 증상하고도 연관이 되게 많은데 위산 역류도 본인은 몰라요. 그냥 여기 가래 껴요. 캑 하면 잘 안 나오고 가래가 껴 있어요. 그런 분들 역류 환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눕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당연히 밤에 먹는 패턴은 배고파도 좀 그때 끊어보고, 좀 저녁을 아니면 조금 더 드셔보시거나, 밤에 먹으면 당연히 수면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몸 상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아침잠이 예전에 진짜 많았는데 걱정이 없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거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만약 나는 아침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뭔가 수면 시간을 당기는 거죠. 여행 가면 수면 시계가 바뀐다 그랬죠. 그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을 거예요. 해를 몇 시에 받느냐. 그래서 해를 좀 더 빨리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출근하면 해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점심시간에는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해를 받아라. 그리고 학생들은 수면 시계가 뒤로 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애가 정신을 못 차려. 애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럼 가능하면 창가 자리에다 위치를 하면 좀 나을 거예요. 창가 자리에서 해를 좀 받을 수 있는, 약간 더 밝은데 앉아 있으면 수면 시계가 좀 당겨질 거고, 수면 시계를 당길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은 멜라토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요. 먹으면 아침에 약간 멍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에 진짜 민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멜라토닌 먹고도 좀 난 자는 게 중요하지 아침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분들은 멜라토닌 먹어보면 실제로는 좀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얘보다는 해를 받는 시간, 강도,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정을 하는 게 물론 중요하고, 또 나오는 얘기죠. 수면 부족이면 못 깨요, 당연히. 얘를 없애야 돼요. 대부분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지만 수면 부족은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